자러 가야겠다.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뭐야? 안녕하세요, 이슬입니다. 2026년 6월 25일, 그러니까 촬영일 기준으로 어젯밤에 갑자기 누워서 자려고 했거든요. 나중에 애플스토어 점검이 있긴 했었는데 사실 막 신제품이 나올 시기는 아니라서 그냥 뭔가 수정이 있겠구나 했는데 어젯밤 몇십 개의 제품이 한 번에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정된 수준이긴 했어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대란 속에서 애플도 버티기 힘들었는지 결국 애플도 가격 인상을 한 것이죠. 알고 보면 지난주 팀쿡은 월스트리트 저널이랑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때부터 어느 정도 예고가 되긴 했거든요. 부품 가격 상승을 더 이상 자체적으로 흡수하기 어렵다고 하기도 했고, 자세한 설명으로는 AI 데이터 센터의 급격한 확대로 메모리와 저장 장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부품 가격이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른 사례는 본 적이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0년에 한 번 있을 만한 홍수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생각해보면 그동안 가격 정책이 조금 의아했기도 해요. 삼성도 작년부터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을 슬슬 올리기 시작했었고, 특히 노트북을 보면 작년에 출시된 갤럭시 북5 프로, 올해 출시된 갤럭시 북6 프로를 비교해보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못해도 1.5배에서 2배가량 노트북 가격이 올랐죠. 그래서 애플도 반도체 호황 시기에 가격 인상을 불가피하다 했었는데, 아이폰 17의 경우 달러는 동결이지만 한국은 4만원 이상 되었습니다. 대신 기본 저장 용량이 256으로 2배 늘어나서 동일 용량 기준으로 보자면 11만원 이하이긴 해요. 대신 프로 시리즈들은 가격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와, 이걸 판매량과 체급 차이로 밀어붙이나라고 했었는데 결국 애플도 버티나 못해 가격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가격이 인상되었을까? 사실 애플의 모든 제품이 가격 인상된 건 아니긴 하지만 사실상 거의 다 인상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더라고요. 제가 체크해본 바로 이제 아이패드 에어나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 맥북 네오, 맥북 에어, 맥북 프로, 맥미니, 비전 프로, 애플 TV, 그냥 가격이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을 빼고 전반적으로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그럼 아이폰과 애플워치, 에어팟은 가격이 안 오르냐? 근데 이것도 지금 이제 몇 달 뒤면 아이폰 18 시리즈와 애플의 첫 폴더블이 9월에 공개될 예정이거든요. 256만 동기로 그 이상은 가격을 올린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은 가격을 다 올렸는데 왜 이 코어 제품은 안 오르냐? 요걸 해서 좀 찾아보면 애플 매출의 50%가 아이폰이고, 그리고 애플워치, 에어팟 요것도 꽤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메인 제품까지 가격을 올리기에는 그 사용자층의 리스크가 커서인지 요 제품은 가격을 아직까지 올리진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률을 보면 대체로 거의 비슷해요. 미국 기준으로 보자면 못해도 15%에서 많은 건 50% 이상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가성비가 엄청 좋다고 했던 맥북 네오 같은 경우에도 100달러가 올랐고요. 맥북 에어도 200달러, 맥북 프로도 300달러, 맥 스튜디오는 500달러, 아이패드 에어도 150달러, 프로도 200달러. 가격이 순식간에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맥북 네오가 한국에 출시되었을 때 가격이 99만원. 99만원 더 엄청난 가성비라고 했었는데, 이게 달러로는 100달러 올랐지만 한국에서는 20만원 더 상승한 119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애플의 환율을 계산해 보잖아요. 기존 맥북 네어의 환율은 1,502원에 책정을 했지만 새로운 기준으로 보자면 약 1,547원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아마 애플에서는 반도체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 달러 가격을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는 이제 깡통 가격이 199만원입니다. 아이패드 에어는 LCD 60Hz인데 원래 94만 9천원에 시작했던 게 124만 9천원에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맥북이나 맥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많이 넣는, 그게 CTO라는 주문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맥북 프로 16인치 프로 기준이 이제는 1724만 5천원이 되었습니다. 가격이 오르기 전에 프로는 1161만 5천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신기한 게 뭐냐면 랩 옵션이 128기가 선택 시 기존에는 150만원, 지금은 2배 이상 오른 340만원, 8테라 옵션 선택 시 270만원이 510만원으로 램보다는 조금 상승폭이 작긴 하지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CPU 옵션은 기존에 90만원 추가해야 됐는데 지금은 49만원으로 오히려 이거는 더 내렸습니다. 맥미니도 처음 출시되었을 때 256 기준으로 89만원, 이것도 그 당시에 상당한 가성비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오픈컬러나 AI가 유행하면서 맥미니가 엄청난 가성비템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엄청 많이 판매가 되었고, 또 반도체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올 봄에 가장 엔트리인 256기가는 단종을 했고요. 512기가를 119만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가격 인상된 거를 보면 다시 256기가가 나왔는데 이게 134만 9천원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맥미니 깡통도 135만원은 줘야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진짜 가격이 한순간에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보니까 어차피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고 예상해서 패닉 바잉으로 지금 오픈마켓에 가격이 오르기 전 가격으로 판매되는 게 있다.
그를 엄청 많이 구입하시더라고요. 이미 품절된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럼 이렇게 가격이 인상된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이렇게 부품 가격이 파격적으로 오른 것은 예전에 비트코인이 유행할 때 정도였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대란으로 그래픽카드를 업자들이 싹쓸이 해가면서 미친듯이 가격이 오른 적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와 좀 다르긴 해요. 왜냐면 지금은 소비자를 위한, 그러니까 B2C가 아닌 B2B, 즉 기업들이 AI 서버를 돌리기 위해 메모리를 미친듯이 사들이고 있거든요. DDR5 가격 추이를 보잖아요. 거의 한 2025년 9월부터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다가 11월부터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초기에는 AI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 두뇌 역할을 하는 GPU 가격이 먼저 폭등했죠. 근데 AI 모델이 갈수록 거대해지면서 처리해야 될 데이터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즉 GPU가 아무리 빨리 연산을 해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늦게 주면 결국 병목 현상이 생겨서 비싼 GPU가 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GPU의 속도를 받쳐줄 수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나 고용의 SSD가 필수가 되었고, 또 이게 갑자기 수요가 엄청 많아지다 보니까 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가주지 못하니 메모리 가격이 폭등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아마 일반 소비자분들도 체감했을 거예요. 특히 컴퓨터 조립할 때 부품 가격을 그냥 견적을 한번 내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 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은 게 메모리였습니다. 와, 생각해보니까 제가 작년에 우리 했던 그 천하대일 컴퓨터 견적대회를 했을 때 다다 인램자가 연전연승이라고 할 정도로 와, 램 가격이 지금 순식간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흥미로운 게 또 뭐냐면 AI 시대가 되면서 특히 HBM이라고 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HBM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결국 이것 또한 D램의 일종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일반 소비자에게 익숙한 D램이 PC, 모바일 등에 쓰였다면 AI 서버에서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감당하기 위해 D램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아 올린 뒤 미세한 구멍을 뚫어 엘리베이터로 한 번에 연결한 패키지가 HBM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도 기존에 생산하던 D램 생산을 줄여버리고 HBM을 미친듯이 생산하게 됐거든요. 참고로 HBM은 일반 D램보다 훨씬 비싸고 생산 공장도 훨씬 복잡합니다. 하지만 공장은 무한하지 않잖아요. 저도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 생산 공장상 HBM 한 개를 만들려면 D램 3개에서 4개를 포기해야 되는 셈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반도체 기업들은 돈이 되는 HBM을 생산하기 위해 HBM을 메인으로 하고 D램 생산을 줄여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PC 시장에서 소비자의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딸린다? D램 가격이 이렇게 폭등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러면 왜 한국의 각종 CEO들이 방안을 하는가? 이것도 알고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예전에 D램이 이렇게 인기가 아닐 때는 각 기업들이 D램을 주문해놓고 판매량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 그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케이스도 되게 많았습니다. 물론 위약금은 좀 내고요. 근데 반도체 제조사들의 입장에서는 빅테크 기업에 비해 의뢰 입장이라서 그 위약금조차 빡빡하게 받기 어렵다고 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적자는 고스란히 반도체 제조사의 몫이 되고 또 많은 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천문학적으로 적자를 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2023년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은 14조 원의 적자를 냈더라고요. 이것도 보면 반도체 판가 하락 및 고객사의 재고 조정으로 인해 수요 부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이 당시에 약 7조 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의리기 때문에 만약에 빅테크 기업이 우리 생각보다 예상한 것보다 잘 안 팔려, 우리 반도체 주문한 거 좀 취소할게,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반도체 제조사가 이제는 반전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와, 이게 진짜 반도체 시장에 최저점이 있었을 줄이야. 그대로 파멸적인 상승을 하면서 지금 알다시피 반도체 시장에 미친 호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 이때 반도체 주식 샀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AI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를 사기 위해, 예를 들어 최근에 젠스당이 한국에 와서 깐부 회동을 하기도 하고 삼성 회동을 하는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 반도체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이죠. 젠스당뿐만 아니라 작년 10월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챗 GPT, 그러니까 오픈 AI의 CEO인 샘 올트먼도 한국에 왔습니다. 이때도 최태원 회장, 이재용 회장 다 보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한 기사를 보잖아요. 오픈 AI가 대규모 D램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의 전 세계 공급의 40%를 가져가 버렸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픈 AI가 목표대로 진행될 경우 세계 D램 웨이퍼 생산량의 최대 약 40%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예비 합의이고 정식까지는 또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또 온다고 했다가 딸 출산으로 미뤄졌고 임원진은 여전히 계속 방문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애플 이야기도 해보면 좀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지난 2월 삼성이랑 메모리 가격을 놓고 협상을 했었는데 삼성이 무려 당초 예상치 60%가 아닌 100% 인상을 요구했거든요. 애플은 이거를 추가 협상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와,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애플이 진짜 깐깐하고 마진을 챙기고 부품사들을 엄청 후려친다는 것으로 유명한데 애플이 가격 상승을 말도 없이 받아들였다? 이거는 진짜 애플도 어쩔 수 없었던 거죠. 반도체 호황이 아닐 때 애플이 SK 하이닉스에 주문을 해놓고 취소하고 이런 썰도 들은 게 있는데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애플도 온디바이스 AI를 돌리기 위해 램 용량이 중요해졌잖아요. 이번 유시리 같은 경우 대부분의 기능은 8기가에서도 지원을 하거든요. 하지만 뭐 커스텀 시리 보이스랑 향상된 받아쓰기 같은 일부 기능은 12기가 이상부터 지원해요. 대세가 AI이다 보니 램 크루즈로 유명한 애플도 이제는 새로운 기기들은 12기가 램 이상을 최소한 탑재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메모리가 중요해진 거죠. AI 수요가 거의 블랙홀급으로 메모리를 빨아들이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반도체 업계가 진짜 전례 없는 호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주식이 지금 말도 안 되게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호황이 언제까지 갈까? 요거를 조금 찾아보니까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대놓고 2026년 물량 계약은 다 끝났다라고 합니다. 듣기로는 SK 하이닉스에서 새로 조성하고 있는 용입 팹이 2027년 2월에 준공 완료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후에는 좀 해소가 되려나 싶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공장을 새로 만들게 된다면 수요를 끌어올리고 안정화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가동 체제까지 2030년까지 본다라는 기사도 있어요. 야, 애플 가격 상승을 보니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맥북 프로가 이게 아직까지도 M1 맥스를 지금까지도 제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왜 미리 안 샀지? M5 나왔을 때 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그때 미리 살걸. 왜 맨날 나는 비쌀 때 사고 쌀 때 못 사는지. 참. 후회가 됩니다. 최근에 피디님들 장비, 그냥 맥스튜디오도 한번 업그레이드 하려고 좀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존버를 해야 될지, 지금이 제일 쌀지, 이게 예측이 안 됩니다. 또 업계에서는 계속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이거를 언제 사야 될지 타이밍을 모르겠네. 특히 맥북 네오가 이제 다른 맥북에 비해서는 여전히 가성비가 좋기는 하지만 그 엄청나게 미친 가성비라고 했던 게 몇 달 차나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초기에 상 사람들이 진짜 승자예요. 근데 그때도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가격이 곧 오를 거라고 했었는데 그에 비해 오래 가긴 한 건가요? 또 이런 메모리 폭등은 업계에서 예측한 바에 따르면 한 2, 3년은 더 가지 않을까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소비자가 체감되는 가격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전자기기 시장이 당분간은 또 죽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특히 노트북 가격 보잖아요. 예전에는 플래그십을 구입한다고 한다면 한 100만원 후반에서 200만원 정도 되면 꽤 좋은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은 노트북을 구입하려면 이제는 거의 300만원은 최소 줘야 돼요. 태블릿도 이제는 플래그십으로 가려면 거의 한 200만원 정도 줘야 되기도 하고요. 이로 인해 또 조립 PC 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렸죠. PC를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 하려는 수요가 지금 램값을 보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것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만한 부분은 게임은 계속 새롭게 출시하다 보니까 게임사나 하드웨어 성능으로 밀어붙였던 거에서 이제는 최적화에 신경을 더 많이 써주려나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애플의 갑작스러운 가격 상승 어느 정도 애플도 버티지 못하고 오를 거라고 예상하긴 했지만 가격 상승폭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오를 거를 예상해서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오픈마켓에서 가격 상승분이 반영이 안 된 것이 있다면 미리 구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특히 맥들은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해서 이걸 언제 구입해야 될지 타이밍 잡기가 어려워졌네요.